안녕하세요.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빅데이터 전공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전공 주임 홍진건 교수입니다. 빅데이터는 우리 생활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빅데이터로 개인이나 조직의 활동을 분석하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과 개인 그리고 특정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분석하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빅데이터는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역량을 습득하여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뉴 데이터 에코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핵심은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소유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한 데이터를 잘 활용하여 분석하고 그 가치를 발견해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뉴 데이터 에코 시대는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개방, 공유, 융합하며 이로부터 새로운 산업 역량에 적용하고 확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공공기관들이나 기업들이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플랫폼 센터 간 데이터를 공유, 개방하며 데이터 생성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혁신 서비스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빅데이터 없이 살 수 없는 기업이나 국가가 되었습니다. 데이터가 경쟁력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가지며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국가와 기업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데이터 마켓이 활성화되고 데이터에 대한 시장 가치에 대한 얘기들이나 누구나 평등하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빅데이터 솔루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가공하고 학습하는 등 이와 같은 솔루션이나 클라우드에 대한 기술에 대한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빅데이터 융합 기술의 가치는 우리가 뉴데이터 에코 시대에 필요한 어떤 플랫폼을 구축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을 보게 되면 다양한 분야죠. 구매, 상권, 헬스, 푸드, 금융, 관광, 소셜, 스마트시티, 공공, 농식품, 소셜, 인터넷, 보안, 다양합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이 빅데이터 융합 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것은 전문화된 인력이죠. 정부 또한 이 전문화된 인력을 공급하겠다, 양성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향후 빅데이터 기반의 혁신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폭발적인 취업의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는 공간지능, 그리고 라이프 지능, 소셜 지능, 그 다음에 퍼블릭한 지능, 이런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빅데이터 기술을 배우지 않고서는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거나 실무 현장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울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빅데이터 서비스 사례를 볼까요? 활용 사례로는 관광, 금융, 통신, 소셜 데이터 융합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여행 추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20대 여행 추천 서비스가 되겠는데 데이터를 가공하고 데이터 융합을 통해서 최적의 맞춤형 여행 서비스를 발굴하는 거죠. 호텔을 추천할 수가 있고 맛집을 추천할 수가 있고요. 관광 경로를 또한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데이터 가공되는 데이터들은 이제 관광상품, 고객별로 관광상품에 대한 구매 이력 데이터를 갖다 쓰는 거고, 금융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통신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 데이터는 이제 유동인구에 대한 데이터를 불러와서 사용을 하는 거죠. 소셜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불러와 가지고 융합을 시켜서 나름의 용도에 맞추어서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서비스의 또 다른 사례에는 최적 위치를 선정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분석 사례가 되는데요. 유동 인구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공공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상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취약계층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잘 융합을 하게 되면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어디다 놓을 건지 그 위치에 대한 최적화, 폭염 피해 지역에 대한 예측, 충전소에 대한 추천, 그리고 범죄 예방 CCTV 설치, 어느 지역에다가 설치할 건지 이와 같은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빅데이터 서비스 사례가 자율주행 서비스 사례가 있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목적지와 연계된 상품을 주문하거나 도착을 알려주거나 소요 시간을 분석을 하거나 도착 시간 예측을 하는 이와 같은 정보들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의 유형들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발굴해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정부는 말합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 빅데이터라고 말입니다. 빅데이터의 특징은 데이터 형식에 있어서의 다양성, 데이터 생성 속도가 빠르다, 대규모의 데이터 양을 수집한다. 그리고 이를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을 해서 그리고 그로부터 가치를 발견하고 또한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이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빅데이터 전공에서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공학, 경영학, 통계학, ICT를 포함한 융합적인 역량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통계 수학의 기초가 부족한 사람도 할 수가 있죠. 몇 가지 수학적인 패턴만 배우게 되면 어려움 없이 학문을 할 수 있습니다. ICT 융합 역량에서는 ICT 기반 기술을 포함한 의사결정을 통합하는 등 다양한 융합적인 역량을 배우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역량도 배우게 됩니다. 빅데이터 전공자의 졸업 후 진로는 공공 분야, 민간 기업 분야, 창업 분야 등 다양한 곳이죠. 빅데이터 분석 기사나 정보 처리 기사, 데이터베이스나 리눅스 관련되어 있는 이와 같은 여러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다양한 ICT 분야나 소프트웨어 관련 직종에 폭넓게 취업할 수 있고 이직할 수 있고 승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 팩토리 제조 현장에서의 데이터 분석, 의료 정보의 분석, 사이버 위협 정보의 분석, 금융 정보의 분석, 관광 데이터 분석, 메타버스 활용 분야, 이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 전공자에 대한 요구가 더욱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빅데이터 전공에서는 빅한 미래, 큰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합니다. 이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되고 공유되고 활용되면 우리 사회에 풀리지 않은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을 보다 유택하게 변화시키는 공공 빅데이터. 2018년에는 어떤 과제를 진행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과제는 빅데이터를 통한 지진 발생 직후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지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맞춤형 지진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게 확인되면서 국민들의 불안도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기관의 데이터 및 포항시의 지진 피해 현황, 이동통신사 기지국 기반 사용자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지진 발생 직후 행동 및 이동 패턴 분석, 피해 및 구호 관련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지진 발생 직후 상황별 맞춤형 안내 제공 및 현장 대응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대피소 운영, 구호물자 제공 등 정책 활용을 통해 효과적 지진 대응과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빅데이터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발굴하고 산재 미보고 사업장 패턴을 도출하는 과제인데요. 산재로 인한 사고, 사망이 끊임없이 발생하나 사업장의 미보고로 인한 정확한 산재 실태 파악이 어렵고 국민건강보험급여의 재정 손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 및 유관기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산업재해 발생 요인을 발굴하고 산재 미보고 위험 사업장의 패턴 도출과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 재정 손실 규모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제도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2022년까지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산재 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 실현을 위한 과학적인 지원과 함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미보고 사업장 적발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 예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중소기업 도산 위기 감지를 통해 실업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김해시 그리고 민간의 기업 재무 데이터를 통해 중소기업 폐업 패턴을 분석하여 중소기업의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감시하여 맞춤형 정책 지원을 수립하였는데요. 지자체 및 국민연금 데이터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정보를 분석하여 폐업 원인을 통한 중소기업 이상징후 위험 지수를 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위기 요소를 파악하여 선제적 정책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중소기업 종사자 실직 사전 예방을 통해 종사자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농업용 면세 유류 부당거래 방지 방안을 모색하는 과제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사후관리 업무 담당자의 업무 경험 노하우와 면세 유류 부당거래 패턴을 분석하여 우선 감독 대상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 과잉 예방으로 국가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면세유 부당거래 업체를 적발하여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농민들에게 면세유를 추가로 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빅데이터를 통한 쌀 생산 예측과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매년 반복되는 쌀 수급 불균형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해마다 각종 병충해 및 기상에 따라 쌀 생산량이 유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어 쌀 소비 패턴 변화 및 생산량 예측에 대한 대응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데이터와 기상청, 통계청, 농촌진흥청의 장바구니 몰카, 대한상공회의소의 포스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쌀 생산량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소비 패턴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적기에 쌀 생산량을 예측하고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되어 쌀 재고 관리 비용 절감과 소비 정책 반영으로 수급 안정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신규 분석 과제뿐만 아니라 7개 분야 10종의 표준 분석 모델 구축 사업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표준 분석 모델은 데이터, 절차, 기법 등을 표준화하여 지자체의 중복 투자 추진을 방지하고 표준화된 분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표준 분석 모델을 통해 예산 절감 효과와 더불어 우수 빅데이터 분석 사례의 확산을 도모하게 됩니다. 2018년에는 쓰레기 감소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분석, 주차난 완화 방안 도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입지 선정, 공공 와이파이 우선 설치 지역 도출, 서비스 생활 인구 분석, 1인 가구 노후 복지 수요 예측, 보육 서비스 강화를 위한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표준 분석 모델을 구축하여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공 빅데이터 표준 분석 모델 구축 및 확산을 통해 대국민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행정기관의 행정 효율성이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올해도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공공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정부 혁신을 이끌고 국민의 삶을 더욱 새롭고 가치 있게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정부 혁신, 빅데이터가 국민들의 삶과 함께합니다. 빅데이터